제주 시내 직업소개소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40여 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국인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주 해안에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슈퍼문의 영향으로 대량 유입이 우려됩니다. 야생화된 유기견이 초등학교 동물체험장에 침입해 닭과 오리를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국제대가 교직원 임금 삭감을 놓고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를 압수수색해 중국인 40여 명을 검거했는데 달아나던 중국인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내주는 직업소개소입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아침마다 찾아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어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검거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40여 명. 이들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겨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생업체는 거의 다 중국 사람 생각하면 되고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직업소개소 나오시면 알겠지만 50대, 60대, 70대도 있어요. 그런 분들 현장에 일하겠습니까? 검거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 3명이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2명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지만 1명은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한 분은 허리 골절과 발 골절이 있어서 허리 골절이 좀 중요하셔가지고 응급수술 들어가셨고요. 검찰은 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를 검거했고 장부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이 자수하면 입국 규제를 면제해주겠다며 잦은 출국을 유도해 1,400여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소 5천 명 이상이 제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은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을 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50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중요 사무인 출입국 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 앞바다를 뒤덮어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밤에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현상으로 해수면이 크게 높아져 더 많은 모자반이 해안으로 밀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면에 갈색띠처럼 보이는 부유물들이 곳곳에 떠 있습니다. 포구 안쪽은 온통 갈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대량의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되면서 선박이 정박해 있는 포구 안쪽까지 모자반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어선들은 모자반이 스크루에 감기면서 항구 안에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제주시 지역에서만 괭생이 모자반 670톤이 수거됐습니다. 조업이 아예 안 됩니다. 이제 배가 못 나가서 조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보기도 아주 안 좋죠. 남바도 와서 애들 봐도 썩은 물 같고. 특히 지구와 달에 1년 중 가장 가깝다는 오늘 밤 슈퍼문을 앞두고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이 3m가량 높아졌습니다. 모레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고 남서풍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면서 모자반이 대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 서부와 서북부 해상에 모자반이 고밀도로 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제주도로 모자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에도 괭생이 모자반이 쌓이면 관광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초등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해 동물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들개처럼 사나워진 유기견이 사람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설치한 동물 체험장.
개 2마리가 철망을 비집고 닭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닭장을 습격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동물로 가득 찼던 체험장은 2달 만에 폐쇄됐습니다. 동물은 보이지 않고 바닥에 털만 널려 있습니다. 지난달 2차례 유기견이 습격하면서 닭 7마리와 토끼 5마리가 죽었습니다. 그 닭이 군데군데 다 널브러져 가지고 특히 털도 이게 수북이 많이 쌓여 있었고 피를 많이 했어요, 닭들이. 그래 가지고 목을 다 물어 뜯겨 가지고 좀 많이 좀 안타까웠죠. 동물 체험장은 이처럼 철망으로 막혀 있는데요. 사고 당시 유기견들이 입으로 철망을 물어뜯어 이처럼 2m 가까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학교 인근 비닐하우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달팽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사한 오리 4마리가 유기견의 습격으로 죽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유해동물포획단이 최근 유기견 7마리를 잡았지만 주민들은 언제 또 나타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보면 아주 작아요. 그래가지고 큰 개들이 지금 우리 동네에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학년 아들도 학부모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지난해 도내에서 포획된 유기견은 2,900여 마리. 관광객과 이주민이 늘면서 1년 새 26%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유기견은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아 반드시 산채로 잡아야 하는 데다 피해 보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하천교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직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65살 김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건설업체 대표를 맡은 뒤 부실공사로 드러난 제주시 화북동 와호교 공사에 3억 원대의 공사자재를 납품했는데 검찰은 한북교에 이어 와호교 관련 비리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렸던 제주국제대가 옛 탐라대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정상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놓고 심각한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대가 지난해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을 제주도에 매각해 얻은 수입은 416억 원. 국제대는 이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교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금융기관의 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입생 충원률이 60%에 머물고 있는 데다 전 이사장이 185억 원을 횡령한 뒤 재정이 부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대는 교직원 임금을 최대 20% 삭감하는 보수체계 조정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교원은 59%가 찬성했지만 직원은 73%가 반대했습니다. 대학 측은 투표에서 찬성이 높았던 교원부터 보수를 삭감한 뒤 직원 노조와는 임금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의 영속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조와의 단체 임금 협상에 충실하고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투표에서 반대가 높았던 직원들은 총장 사퇴까지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가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같은 부류끼리 별도로 각기 달리 동의를 구하고 조정안이 서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국제대의 재정난이 악화될 경우 내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 대학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심의회의장 근처에 집회 신고를 내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다음 달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입구 3곳에서 지하수 증산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반대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며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도 무난하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에도 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4도 내외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아침보다 10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큰 더위 없이 연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제주 시내 한 보육원 앞에 4살짜리 남자아이가 혼자 남겨진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보육원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아이를 두고 간 엄마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아이는 보육원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올 들어 3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던 제주시에 사는 54살 여성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주에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한 농장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역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주민지원 협약식이 오늘 서귀포시 색달마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협약에 따라 색달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제주도 전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면서 공사비의 10%를 특별 지원금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감귤 관측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감귤나무의 꽃의 수는 줄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